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페리얼 마스터 박정수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나요? 지난 한 해 많이 힘드셨나요? 애터미 때문에 안 힘드셨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으시잖아요. 애터미를 바라보고 가는 희망이 있어서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덜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여러분들이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루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는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입니다. 정말 그 토끼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영리하다 그러죠? 그 영리하고 부지런한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면서 우리는 2023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달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하실 거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도 2023년은 다르게 시작해 보려고 제가 1월 2일 날 헬스장을 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헬스를 싫어합니다. 등산도 싫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들은 대부분이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좋아해요. 재미있잖아요. 뭐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그리고 최근에는 골프까지 다 공 가지고 하는 운동만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먹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근육량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육량이 없어지면 그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 말로는 우리가 나이 먹으면 대부분이 배가 나오잖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배가 나옵니다. 근데 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허벅지에 있는 근육량이 싹 없어지면서 이 근육량이 없어지면 우리가 먹으면 근육량의 힘으로 사실 살이 안 쪄야 되는데 근육량이 없으면 전부 다 배로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살이 찐다, 그래서 배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혼자 하기 저는 힘드니까 이제 트레이너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 트레이너가 저한테 하는 말이 허벅지는 나름 튼실하신데요. 근육량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리로 막 밀어 올리는 거를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헬스장에요 1월 1일에서 1월 3일까지가 가장 손님이 많아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나도 뭔가 다르게 해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게 그 말이 딱 맞는 말 같아요. 작심 3일 딱 지나면 귀신같이 1월 4일이면 사람이 없다네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성현 박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중에 작심 3일을 매일 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참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작심 3일을 매일 해라. 오늘 또 내가 작심 3일만 잘해보자. 내일도 작심 3일만 잘해보자.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어때요? 매일매일 작심 3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내가 정말 힘들고 하기 싫지만 나도 작심 3일을 해보리라 다짐을 하고 하여튼 하기 싫은 운동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왜 애터미를 선택했고 왜 애터미를 하려고 하는지 또 나는 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왜 애터미가 좋은가? 첫 번째는 제품이 너무 좋았어요. 전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제가 화장품을 써보고 화장품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동생이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 동생한테 먼저 발라보게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그 친구의 피부가 정말 맑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화장품만 가지고도 내가 한 달에 500원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당시는 팔아서 돈을 벌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회사 규모가 커지고 정말 대단한 회사가 될 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화장품 팔아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회사가 유통회사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유통회사는 제품이 좋고 싸야죠. 일단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본을 나는 이미 화장품을 쓰고 알아버렸네요. 너무너무 좋고 싸다. 이런 화장품이라면 내가 나가서 얼마든지 팔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신감으로 제가 화장품을 들고 나갔죠. 근데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을 찾아가서 정말 화장품이 이렇게 좋은데 너무너무 좋다. 뉴스에도 나왔다. 막 뉴스 동영상 틀어주면서 정말 100배나 더 좋은 화장품이라고 한다. 막 이러면서 막 카달로그 막 다 꺼내놓고, 근데 그 언니가 제대로 다 설명도 하기 전에 너 같은 장사꾼이 하루면 수십 명씩 찾아온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언니를 우리 언니보다 더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아니 내가 화장품 이렇게 자신 있었는데, 나는 이 화장품 얼마든지 팔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나가자마자 그렇게 퇴짜를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도 자신감 있이 나갔어. 근데 퇴짜 맞았네? 근데 거기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 진짜 사업 만만치 않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여러분들은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오기가 생겼어요. 내가 얼마나 무시됐으면 저 언니가 나를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냥 오늘 안 사준다고 하면 되는데 너 같은 장사꾼이 그렇게 저를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 자존심 완전 밑바닥까지 긁어내렸기 때문에 나는 한번 해보리라, 다시 일어서보리라. 저 언니가 저렇게 나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언니 앞에서 참고 제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억울하고 분했으면 차에 와서 앉아 있는데 30분을 울었습니다. 그래도 눈물이 안 그쳐요. 울어도 그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결심하고 이제 나오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건요, 정말 이 일에 자신감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의 보상 플랜을 들어보니 일단은 가입비 진입비가 없다는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구나 가입시킬 수 있겠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회사에 가입비와 진입비가 있다면 어떠세요? 가서 우리 가입비가 얼만데 그거 내야 돼, 뭐 복잡하죠. 회원가입 시키려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가입비도 없어. 인터넷 쇼핑몰이야. 누구나 그냥 인터넷 쇼핑몰처럼 가입해서 네가 좋은 제품 사서 쓰면 돼. 우리는 가입비 진입비 없는 게 얼마나 나는 이 일이 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유지비가 없대요. 매달 얼마치 물건을 사야만 이 우리가 코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과연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덕우 총단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네트워크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걸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덕우 총단장님이 다른 데서 성공하셨는데, 그래도 나름 성공하셨는데 왜 그만두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매달 말일만 되면 제가 전화기를 꺼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좀 유지해 주세요, 나 좀 유지해 주세요 하고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화를 받지를 못해서 제가 전화기를 꺼놓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다 유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 일은, 여러분들 그런 시달림 안 당하잖아요. 나 유지 좀 시켜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무한단계? 이 무한단계라는 게 나도 할 수 있겠네? 왜냐면 나는 애터미 그만두지 않을 테니까. 내가 애터미를 그만두지는 않는 한, 아까 회장님도 설명하셨지만 내 직대에는 온팽이가 안 나와도 우리가 파고 내려가다 보면 어디선가 온팽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나도 버티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직급은 못 가더라도
좌라인, 우라인만 내가 펼쳐서 매출만 일으킨다고 하면 한 달에 3천만 원씩은 벌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급 수당은 못 받아도 여러분들이 후원 수당만 받아도 일주일에 한 700, 그때 당시 한 700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700씩만 나오더라도 그게 이제 상한선에 걸리는 일주일 돈입니다. 일주일에 700씩 사주면 3,200만 원이죠.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나도 3천만 원을 벌겠네. 나 직급 못 갈 수도 있어. 내가 직급 갈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래, 나 직급 못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한 단계라는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보상 플랜을 들으면서 그냥 보상 플랜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서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상황이면 할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한테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저는 무한 단계가 가슴 절절히 와닿았고요. 또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은 제가 지금 이제 1호 임페리얼이니까 상한선 없으면 수당 많이 받고 좋잖아요. 정말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상한선이 있네? 상한선이 있어서 정말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막 시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회장님 말씀처럼 누구는 빨리 시작해가지고 그냥 끝도 끝도 없이 제가 막 계속 수당이 올라간다면 이제 시작한 여러분들은 약간 괴리감이 오지 않을까요? 누구는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저 사람을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못 따라잡을 것 같잖아요. 이제 시작한 나는 저 사람하고 똑같아질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이제 임페리얼만 가면 다 똑같아지네요. 벌써 임페리얼 13코드라고 하죠. 이제 임페리얼 온 모두는 다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트워크라는 회사들이 누군가 윗사람만 돈 벌어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애터미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서 누구나 똑같아지는 시스템이네. 저는 그 평등함이 좋았습니다. 정말 밖에서 욕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정말 누구나 똑같아지는 그런 상한선이 있는 게 저는 좋습니다. 제가 돈 조금 덜 벌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상 플랜을 놓고 봤을 때 하나하나, 그리고 저는 잠깐 책 세일을 했었어요. 제가 책 세일을 할 때 매달 말일이면 항상 마감이 있어요. 그 마감 채우느라 정신없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신없죠. 보험회사 아마 그 판매원들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달 마감 때 정말 스트레스 받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 또 한 달 계속적으로 오는 그 마감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는 영업인데도 불구하고 마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감이라는 게 없으니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마감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끝도 없이 그냥 안 해요. 마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로움 속에 어떻게 보면 자유로움이 좋기도 하지만 자유로움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일하다 보면 내가 아무래도 사업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고 보면,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당 받기 전까지는 매출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그게 수당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나 천재인가 봐 그러시는 거예요. 나 천재인가 봐. 내가 어떻게 이런 보상 플랜을 만들었지?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좋아하시던데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저희 보상 플랜은 정말 합리적으로 모두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상 플랜 그 가지고도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만 되는가? 나는 정말 애터미를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정말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경영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회사들이 결국에는 이 회사도
아무리 좋아도요, 보상 플랜이 아무리 좋고 뭐가 아무리 좋아도 이 회사가 오래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고 상속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경영자가 정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경영자가 개차반이면요. 경영자가 개차반이면 이 회사 오래 가지 못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정말 경영자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왜 더 정말 특별히 좋아하냐면요. 네. 회장님이 성경을 보는 분이라 좋아요. 어쨌든 우리 회장님은 술도 안 드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사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복음 전한다고 맨날 사경이 하는데 돈 쓰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초기에는요 방해가 됐어요. 회장님이 강의만 하시면 성경 얘기가 반절도 넘는 거예요. 사업 얘기보다 성경 얘기가 더 많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여기 초대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게 초대해서 왔는데 성경 얘기만 하니까 불교 믿는 사람 가버려. 그리고 또 성경 얘기 오래 한다고 가버려. 그래서 정말 도움이 안 됐죠. 어쩌다가 회장님한테 어떻게 미팅 한번 시켜보려고 미팅을 시켰어요. 미팅하는 내내 성경 얘기만 해. 정말 짜증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그렇게 저도 회장님한테 강제로 이끌려서 사경회를 갔었잖아요. 처음에 안 간다고 했더니 돈을 주더라고요. 그때 20만 원이면요 정말 컸어요. 근데 2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서 앉아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잤어요. 졸리기만 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왔냐면, 다음에는 100만 원을 준다 해도 내가 가는가 봐라, 이제 이랬어요. 나 이제 안 가, 절대 안 가, 돈 줘도 안 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공을 들이는 곳이 있었어요. 정말 다른 네트워크 사무실인데요, 그 사무실에 가서 계속 공을 들였습니다. 정말 우리 사업 한번 해보자고 끝도 없이 8개월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거기를 찾아갔는데 찾아가신 분이 전도사님이었나 봐요. 제가 이제 회장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한마디씩 건넨 거죠. 회장님이 맨날 강의 때마다 하던 이야기들을. 그랬더니 저더러 그분이 그런 거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회장님 강의 때마다 얘기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 그 회사 회장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더니 그러면 제가 한번 사무실에 가보겠대요. 그러더니 우리 사무실에 딱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이제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커피 타러 갔는데 커피 타러 간 사이에 가버렸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싫어하는 사람을 그분을 딱 보더니 아, 이 회사도 끝났네,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도 못 하고 갔는데 그분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 그래서 갔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딱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사운이 눈에 딱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이 딱 들어오는 순간 너무 좋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매번 사경회를 하는데요, 회장님보다 더 훨씬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막 목사님이 계세요. 같이 가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했죠. 다시는 안 간다고 했던 제가 그분을 꼬드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분이 좋대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갔더니 한 분이 더 따라와서 두 분을, 저까지 3명이 사경회를 갔습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갔으니 어때요? 맨 앞자리에 앉아야죠. 예,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제 열심히 사경회를 듣는데 그분들이 계시니까 정신이 반짝 나가지고요, 안 졸고 끝까지 들은 거예요. 정말 끝까지 듣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들으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게 다 너를 사랑해서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정말 그 말이 감사하던지 하여튼 펑펑 울었는데요. 문제는 그 두 분도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세 명 다 펑펑 울고, 그래 이제 우리 열심히 사업도 해보자,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온 그분들을 통해서 이덕우 총단장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보세요. 사업이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것 같았죠? 근데 사업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사경회 때문에 제가 어찌됐거나 이덕우 총단장님 같은 거물이 나와서 정말 제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매달 사경회 하는 거 아시죠? 네, 저희 사경회를 매달 석세스 끝나는 다음 주 금요일은 매번 사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있을지 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경회도 참석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요, 회장님께서 아까 그러셨죠. 박정수 뭐 별로 한 거 없어, 뭐 별로 힘들지 않았어, 근데 뭐 조금 고생하고 지금 저 자리 간 거야. 근데요,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제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정말 이 회사는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했던 일들 중에, 물론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편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후회했으니까 학교 그만둔 걸. 학교 그만두고 정말 내가 한번 성공해보리라, 나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보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퇴직금을 가지고 피자 가게를 차렸는데, 사회물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속아가지고 인수해가지고요, 그 퇴직금 5천만 원 순식간에 다 날려먹어버리고요. 그때 이제 다시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됐고, 다시 취직하고 다시 이제 백화점 일하고, 뭐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취직해서 일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책세일까지 하고, 피부샵도 하고, 마지막에 식당까지 했습니다. 근데요, 모두 다 힘들고요, 모두 다 망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학교에서 그냥 편하게 행정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한다고 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식당을 그때 당시에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비 때문에 망했거든요. 매달 직원 월급 줘야죠, 월세 내야죠, 전기세, 수도세 내야죠. 이런 돈이 한 700에서 1000만 원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700에 1000만 원이 날아가니까 매출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매달 적자가 1000만 원씩 나는 거죠. 그 1000만 원씩 나는 적자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돈을 끌어다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끌어다 쓰다가 보니까 빚이 빚을 낳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전세 보증금까지 제2금융권에 맡겨서 돈을 빌려다가 월급을 주고 월세를 내고, 그렇게 하다가 2년도 운영을 채 못하고 망했어요. 근데요, 애터미는 월급 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월세도 안 내잖아요. 그냥 초기 사업 자금도 없어도 되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냥 여기 돈 안 되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돈 안 돼도 좋아. 매달 내가 누군가한테 월급을 줘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는 일만 아닌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라는 것 저는 이해한 거예요. 회장님 말대로 한 것도 없는데 제가 뭘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지만, 저는 이 일을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은 뭐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작게나마 뭐 피자 가게, 뭐 식당, 피부샵 다 차려봤어요. 차려보고 엎어보고 차려보고 엎어보고. 근데 결국에는요, 이것도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사업인데 월급을 줄 사람이 없네? 그러면요, 나만 견디면 되잖아요. 내가 월급을 못 줘서 그만뒀는데 여기서는 월급 줄 사람이 없으니 나만 견디면 되잖아요. 근데 사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루 8시간 일했다고, 한 달 동안 일했다고 누가 월급 주나요? 월급 안 주죠? 사업이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월급쟁이들은요, 많이 벌어봐야, 정말 많이 벌어봐야, 물론 뭐 훨씬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그냥 놓고 보는 월급쟁이들은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벌면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이상을 벌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죠. 그 이상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경비만 없으면, 나만 버티면 나는 끝까지 무한 단계니 내가 끝까지 가다 보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였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건 또 여러분들이 애터미가 여기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돌아다니면 경비 안 써요? 경비라는 게 차비 쓰죠? 교통비 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밥값 내라고 할 수 있어요? 차값 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밥도 사야 되고 차도 사 마셔야 되고. 근데요, 그게 다 투자예요. 그게 투자고 내 사업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그래서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나의 상황에 맞게 하시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나는 밥 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그 사람 집에, 그 사람 가게에, 어딘가를 찾아가서 내 발로 뛰어야 되죠. 만나자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다녀야죠. 그리고 오라고 하려면 센터로 오라고 해서 센터에서 차 한잔 대접하면서 얘기해야죠.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애터미를 사업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무지하신 분들이, 여기 애터미도 누군가가 강요하는 건 없지만 스폰서들이 어떤 경우에 직급을 가기 위해서 직급 가자고 한대요. 그래서 나도 가야겠대요. 근데 내가 내 형편에 맞는,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돈을 빌려다가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분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나는 돈이 있어.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은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항상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요, 저번에 그 김고은 스타라고 강의하시던데요, 막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 사업자들 모집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살도 빼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야, 저런 분이 저렇게 이끌어주면 정말 사업도 되겠네. 그런데요, 애터미는요, 물론 그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면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는 게, 여기에 이 시스템을 누가 운영해줘요? 회사가. 여러분들은 여기에 모시고만 오면, 여러분들이 아까 김고은 스타 같은 그런 분이, 누군가가 똑똑한 사람이 내 밑에서 나온다니까요. 내가 못하면 내 밑에서 나온다고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정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의 정말 중요한 키는, 다 모두가, 모든 성공자들이 나는 시스템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모두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시스템 중요한지 몰라? 근데 모셔오기가 힘들잖아. 근데요, 여러분들이 마음먹기 달려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결단에 의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 일단 시작은 나부터 하자, 나부터 빠지지 말고 하자. 근데 나부터 하자고 앉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 그냥 아까 말씀대로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이 회사가 왜 이 회사를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제품은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보면 여러분들의 발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번 강의 들을 때마다 모든 강사들이 하는 강의, 회장님이, 저는요 처음에 강의 들을 때 회장님이 지금은 다른 강의라도 좀 하세요. 처음에는 맨날 똑같은 얘기 했어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처음에는 정말 야, 저 얘기 진짜 지루하더라고요. 저걸 언제까지 들어야 돼? 근데 시스템 빠지지 말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회장님 저 똑같은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저 앞에 서서 강의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회장님 강의를 만약에 똑같이 해보라면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듣는 것은 알겠는데 강의해보라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요 강의 들을 때마다 정신이 바짝 들고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강의하는지, 누구는 어떤지, 그 모든 사람의 강의가 새록새록 들렸어요. 회장님 똑같은 강의도 오늘은 이 말이 들리고 다음엔 저 말이 들리고 계속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도가 나게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자리에 내 파트너가 몇 명 앉아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 자리에 적어도 여러분 파트너를 내가 몇 명 앉히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목표로 세워야 돼요. 회장님 그 강의를 듣고 어느 날 제가 이덕우 총단장님이 첫 석세스 세미나를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덕우 총단장님은요 정말 허름하게 하고 오셨어. 정말 불쌍하게. 그때는 하필 또 겨울이야. 왜 이렇게 추워? 추워 죽겠네. 더 춥게 입고 왔어. 무슨 한겨울에 바바리 코트 입고 왔어요. 내가 얼마나 추워 보이는지 정말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그 이덕우 총단장님이 회장님 강의를 맨 앞에서 딱 듣더니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 그 강의가, 나도 강의 좀 하는데 회장님 저 강의는 정말 책을 몇 권을 읽어야 할 수 있는 강의일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와, 저런 강의는 자기도 못 해봤대요. 정말 그 인생 시나리오 강의가 자기가 얼마나 감명 받았는지, 그러면서 사업을 결단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대단한 분도 와서 앉혀놓으니까 제가 설득했나요? 그분 스스로 깨진 거예요. 그분 스스로 회장님 강의 듣고 깨졌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결단을 하셨고, 그러면서 어느 날은 딱 그러는 거예요. 속리산 석세스 세미나를 딱 처음에 갔는데요. 속리산 석세스 세미나 이제 저희가 원래는 석세스를 저기 도구온천이라는 데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속리산으로 옮긴 날이에요. 그 빈 자리, 우리가 이제 일찍 도착했으니까 이덕우 총단장님이 저하고 맨 뒤에서 이 빈 자리를 딱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소실적이 삐리삐리했어요. 삐리삐리. 근데 이덕우 총단장님이 딱 뒤에 서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반절을 제 라인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제 소실적인데 여기에 반절을 자기가 채우겠다잖아요. 제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았고 제발 그래라. 근데요 진짜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진짜 어느 날 보니까 50% 육박하게 이덕우 총단장님 라인이 석세스 세미나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사업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애터미의 시스템이 우리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창기 때 회장님을 스폰서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처럼 생각하고 회장님하고 상담하고 회장님하고 얘기하고 회장님한테 미팅시키고, 또 회장님은 저희들한테 더 잘할 수 있다 문자 보내고, 또 저희들 밥굶 꿀까 봐 떡 사와 우유 사와 음료수 사와, 저희들을 정말 스폰서가 파트너 대하듯이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스폰서님하고 여러분들이 스폰서처럼 생각하고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에 송년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스폰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회장님 스폰서 하나였는데 여러분들의 스폰서는 애터미의 시스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직간접적인 스폰서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스폰서는 회사의 시스템. 어디라고요? 시스템.
그게 여러분들의 스폰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다 안내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겁니다. 이번에 또 새로 나오는 시스템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안내한대요. 모두가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요, 누구부터? 나부터 일단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한 분 한 분을 함께하자 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스템 활용을 잘해야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셔오는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셔오는 방법은 각자 다 달라요. 어떻게 모셔올지는 여러분들의 옆에 주변 상황들을 보시고 한 분 한 분, 어떤 사람은 협박을 통해서 모셔오고요, 어떤 분은 간절하게 정말 울어서 모시고 오고, 어떤 분은 정말 제품이라도 내가 준다고 모셔오고, 내가 하다못해 내 동생은요 돈도 10만 원 준다고 하고 데리고 왔어. 아니, 내 동생도 안 온다잖아요. 동생도 내가 너 일당 10만 원 줄게 가자, 그래도 안 왔어. 세미나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안 와. 그러더니 사업을 이제 시작해갖고 이제 국장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내 가족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분들은 애터미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두를, 여러분들이 우리 사운이 어때요? 정말 영혼을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도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파트너도 내 스폰서도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는,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를, 그 트레이너 선생님을 소개한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대요. 박정수라는 사람은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격이 좋고 사람이 좋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잘하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나도 모르게. 그것도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제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이 시스템에 하루도 안 빠지려고 정말 노력한 거예요. 누구도 모셔오는데 힘들었지만 정말 그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모셔온 것이 제가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러죠.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회장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경영하라고 하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임페리얼이 된다면, 내가 임페리얼이 돼서 지금 저 자리에서 내가 강의한다면 나는 어떤 강의를 할까? 어떤 모습일까? 나를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들의 성공한 모습을 계속 그려낸다면, 아까 말씀드린 모두를 겸손히 섬긴다면, 이 사업은요, 물론 그 다른 사업도 그러겠지만 정말 교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겸손히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때요? 잘난 체 하면 그래 너 잘났다, 너나 잘 살아 이러죠.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그 한 분 한 분을 섬긴다면 그분들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에 이 사업은요, 다 많은 사업들은 돈을 들여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요 인간관계를 맺어서 이어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인간관계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참고 많은 사람을 정말 내가 겸손히 섬기고 긍정적으로 늘 바라보고, 그분들을 바랐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스폰서한테도 늘 웃는 얼굴로, 내 파트너한테도 늘 웃는 얼굴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늘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간다면 여러분 사업은 팀워크를 이룰 거고, 그 팀워크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요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이 딱 생기려고 하면 바로 용서라는 소화기를 꺼내십시오. 용서라는 소화기를 꺼내서 그 미운 놈을 싹 불살라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없애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송년회 때 잠깐 했는데요.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힘들었던 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 기도 중에 제일 잘 들어준 기도가 제발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주셨대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업은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곧 사업이 정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 미워하는 놈이 없도록 용서라는 소화기를 꺼내서 딱 불을 꺼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시키면서 우리 사운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임페리얼까지 가는데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